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행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 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UAE 왕세자가 날짜를 지정하면서 요청돼서 결정된 일정이다라고 여권 핵심 인사가 밝혔다라는 건데요. 이 인사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를 보면요. 특사 파견은 왕세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방문 날짜도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정해준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급하게 진행됐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양국 간의 시급한 관계 개선이 주목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다가 이건 이제 양 국가 간의 외교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서 추측 보도만 나오다가 좀 구체적인 내용이 처음으로 나왔네요.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음부터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로 날아간 직후부터 계속해서 이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뒤를 캐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혹은 뒤를 캐러 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주장을 했었죠, 근데 여기 지금까지 나온 보도로 보면, 거꾸로 UAE 측 요구로 갔다. 급하게 일정을 잡아서 갔고, 그리고 주 목적은 양국 간의 시급한 관계 개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이상은 이제, 적어도 왕세제를 만나봤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갔고 외교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이상 청와대에서는 뭐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나름대로 또 취재한 바로는 저도 가끔 취재를 합니다. 나름대로 취재한 바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뒤를 캐기 위해서 왕실로 간 거 아니냐, 그러다가 발각돼서 간 거 아니냐 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이 프레임을 잡았어요. 정치보복 프레임이죠, 이것도. 정치보복 하려고 하다가 지금, 외교 관계까지 지금 탈난 거 아니냐, 이런 정치보복 프레임을 동원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명 중에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이제 UAE하고 관계가 원전 때문에 긴밀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UAE 쪽에서 예를 들어서 고위급 인사가 와서 현역 때 만났던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일정을 안 잡아줬대요. 안 잡아주고 대신 현 정부의 총리를 만나고 가라. 당시 현 정부라면 박근혜 정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그런 식으로, UAE와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해요. 거기까지 제가 들은 이야기고. 그러면 이번에는 왜 갑자기 갔느냐, 저쪽의 요구에 따라. 그거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바레인에 가잖아요. 네, 그랬죠. 12월 달에.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시급한 상황이었다는 거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폭발적으로, 보도되고 할 때였는데, 바레인에 뜬금없이 강연을 간다고 하셨죠? 그 이후로 UAE가 갑자기 여러 가지, 항의를 현 정부에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하다가 UAE가, 관계가 나빠진 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에 갔을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제가, 전후 사정을 취합하다가, 저의 추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참석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위급의 만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네, 12월 달이 아니고 11월 달에 갔습니다. 제가 날짜 잘못 말씀드렸는데. 뭔가 이간질을 했어요. 뭔가 이간질을 가서 하고 그 얘기를 들은 UAE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를 들어서 다스 관심 없어요. 당연히. 그게 아니라 뭔가 이간질을 한 것 같다. 그리고 그 프레임에 딱 맞춰서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이라고,
여기까지가 제가 추정한 겁니다. 뭔가 했습니다. 바레인에 갔을 때. 이건 제가 좀 더 취재해보고, 예. 구체적인 게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간 언론에서 보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바레인 행. 전후에서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거든요. 뒤로. 그때 뭘 했어요. 뭘 했어요, 아마. 본인이 살려고 뭘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요. 네,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용 전 BBK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아직 기초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고발장 접수 뒤 2주가 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정호용 전 특검의 공소시효는 2달 남짓 남았다라고 합니다. 이건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물론 검찰로서는 부담스럽겠죠. 검찰이 주도한 특검이었는데 그때 120억 비자금 나왔는데 심지어는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건은 이미 증인도 너무 많고. 그렇죠. 예. 그 당시 사라진 돈과 관련된 계좌로 의심되는 것도 나와버렸고 수사가 반쯤은 언론에 의해서 진행됐어요. 예.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걱정하는 거죠, 한겨레는.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조용히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공소시효가 2달, 예, 석 달도 안 되거든요, 이제. 예. 2월 23일까지라고 합니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여하간 아직은 발동이 안 걸리고 있다, 이런 뉴스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특검팀의 질문에 짜증으로 일관해서요,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최 씨가 특검 질문을 끊고 말을 하면 끝까지 듣고 대답을 해라라는 증언 태도를 질책했습니다. 최 씨가 특검에게 오히려 질문을 할 때에는 오늘은 특검 질문에 증인이 대답하러 나온 자리다라면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 발언은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예. 다 부인이거나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 공판에서 인정은 건 딱 하나죠. 왜냐하면 통화 내역이 있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네. 통화한 내용이요. 예. 근데 이제 거기 보면 2개월치밖에 거기는 없는데 어제 제출된 것은 거기 보면 2개월 동안 문자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오로지 통화만 260번 가까이 했습니다. 260번 가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날짜로 나눠보면 하루에 4번 이상 했단 말이죠. 4번 이상 했는데 생각해보면 사람이 깨있고 활동하는 시간이 한 12시간 주로, 예, 보다 보면 3시간마다 한 번씩 전화한 거예요. 하루. 매일매일, 주말도 없이. 이게 친해서 할 수 있는 통화의 주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단순히 친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어떤 업무가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이 당시에 처리하거나 논의해서 결정할 업무가 있으니까 매일 3시간 간격으로 계속 통화하죠. 하루에 4번 이상씩. 이게 어떻게 단순 안보 3시간마다 안보가 궁금합니까? 하지만 최순실 씨는 어제 사적 대화였고 업무 관련 얘기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이건 업무 전화죠. 업무 전화. 그걸 매일 한 겁니다. 하루에 3시간에 한 번씩. 본인도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는데요. 260번 가까이 한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자주가 통상의 범죄를, 이거는 연애에 불타는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 만약에 연애로 3시간에 한 번씩 매일매일 이렇게 온종일 1년 내내 한다면 미친 거죠. 이 업무였다. 자, 다음 순요. 네, 지난 정부에서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감사원 결과보다 6배 이상 많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2,670건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민간합동 진상조사위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중간조사 결과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작품들이 또 들어가 있는데요. 최승호 MBC 사장의 다큐멘터리 자백, 장강명 작가의 소설 한국이 싫어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게 이제 국정원 아이오 정보관이 와서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진흥위 와가지고. 예. 네, 구체적인 진술도 있습니다. 국정원 비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진상조사위 외부에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감사원 결과보다 더 많이 밝혀내고 있거든요.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국방부 무슨 용관의 통뼈입니까? 다 대한민국 내부에 있는 감시를 받아야 되는, 네. 군이라고 해서 다 빠져나가고 하면 안 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숨어서 그런 것만 조직 만든 거 있잖아요. 거기가 아니 숨겨가지고 군에 그 특성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예. 어쨌든 감사원 감사 결과보다 몇 배나 많은 숫자가 있더라. 예, 국정원이 그렇게 했다. 뉴스고요. 예. 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리얼도 있고. 자, 네, 제목만 말씀드릴까요? 제목만 해도 우리가 제목만 말하고 끝나진 않잖아요. 네. 잘 골라서 예. 하나 두 개 정도 얘기해 주세요. 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정부의 자문기구 결정이 나왔는데요. 삼성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차명 계좌 양만 4조가 넘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음으로요, 정부가 이것을 과세해야 된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것도 위원회예요. 그렇죠. 금융위는 사실상 삼성 편이었거든요. 예. 과세의 액수가 결국 금융위의 주장대로 하자면 얼마 되지도 않는 4조 4천억 전체 대상이 아니라 이었는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부 금융위가 그거 아니다. 자문기구죠, 자문기구. 예, 정부 자문기구인데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 금융위는 당국은 정부 당국은 금융당국은 삼성 편의 결정에 가깝게 했다면 위원회가 나서서 그거 아니지 않냐고 국방부 다시 해야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하라는 위원회 결정이 권고사항이 나왔고요. 하나만 더 하면. 네, 바른정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했습니다. 연말까지 전체 당원 투표로 합당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제안했고요. 부결되면 당대표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저희가 이제 2부, 3부 연속으로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각자 찬성파와 반대파 얘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보도를 하면서 이 합당 시도죠, 사실은. 통합은 원래 같이 있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적합한 것 같고, 이건 서로 완전히 다른 당이 합당하는 거죠. 합당 시도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합당 시도의 성격 규정을 안 해줘서 저 나름대로 성격 규정을 해보자면 성격 규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보수 재편이죠. 보수 재편. 보수를 재편하고자 하는 큰 프로젝트의 첫 부분이 실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성격 규정하는데 왜냐하면 국민 발은 각각 39석, 11석 합치자 그런 당대당 합당 시도 그런 계획이라면 이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보통 합당은 몸집 부풀리기거든요. 근데 11석, 39석이 지금같이 진행돼서는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단 말이죠. 오히려 거꾸로 당이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합당을 해놓고 원래 당보다 숫자가 줄어들면 합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대당 합당의 차원에서 보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있는 목적하는 뭐가 뭐냐. 보수 재편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의 일환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안철수 대표 혼자서 그런 큰 프로젝트를 다 할 수 있느냐? 없거든요. 당연히. 사실은 그런 큰 프로젝트에 포함될 사람, 저쪽에서도 유사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이해하고 안철수 대표 이해가 맞아떨어진 거다. 정치가 혼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시도를 봐야 한다. 정치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건 다반사인데, 이 만남과 헤어짐의 성격은 그렇게 보수 재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안철수 대표와 또 저쪽에서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합당 시도를 그래서 어떤 프레임으로 보수가 보도하느냐를 보면, 뭐랄까요. 이 합당 시도의 성격 규정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원래 프레임이라는 게 단어 선택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서민행보 홍보업이라고 하면 딱 프레임이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합당 시도를 대단히 여러 가지 단어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리수, 강행, 또는 파국, 이렇게 보도할 수도 있고요. 지금 대부분은 정면 돌파, 승무수, 이렇게 보도하거든요. 사실은 단어 선택부터 안철수, 보수 매체들이 특히 안철수 대표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언어로 보도하죠. 얼마든지 정반대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반대하는 인사를 임면할 때 대통령 임명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강행이라고 보도하죠. 정면 돌파라고 보도하는 언론 찾아보세요. 없어요. 강행이라고 했지. 여기 강행의 뉘앙스는 부정적이거든요. 이 시도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도할 수도 있는데 정면 선거 아니에요 지금. 의원총회도 안 나가잖아요. 정면 선거 아닌데 그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어떻게 각 진영의 이해가 반영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시도의 뭐랄까 밑그림 진짜 성격 같은 걸 규정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보수 대표의 시도다. 제 편의 시도다. 그렇게 성격 규정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목요일은 항상 준비된 리얼미터. 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행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 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UAE 왕세자가 날짜를 지정하면서 요청돼서 결정된 일정이다라고 여권 핵심 인사가 밝혔다라는 건데요. 이 인사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를 보면요. 특사 파견은 왕세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방문 날짜도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정해준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급하게 진행됐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양국 간의 시급한 관계 개선이 주 목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다가 이건 이제 양 국가 간의 외교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서 추측 보도만 나오다가 좀 구체적인 내용이 처음으로 나왔네요.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음부터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로 날아간 직후부터 계속해서 이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뒤를 캐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혹은 뒤를 캐러 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주장을 했었죠, 근데 여기 지금까지 나온 보도로 보면, 거꾸로 UAE 측 요구로 갔다. 급하게 일정을 잡아서 갔고, 그리고 주 목적은 양국 간의 시급한 관계 개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이상은 이제 적어도 왕세제를 만나봤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갔고 외교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야 더 이상 청와대에서는 뭐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나름대로 또 취재한 바로는 저도 가끔 취재를 합니다. 나름대로 취재한 바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뒤를 캐기 위해서 왕실로 간 거 아니냐, 그러다가 발각돼서 간 거 아니냐 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이 프레임을 잡았어요. 정치보복 프레임이죠, 이것도. 정치보복 하려고 하다가 지금, 외교 관계까지 지금 탈난 거 아니냐, 이런 정치보복 프레임을 동원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명 중에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이제 UAE하고 관계가 원전 때문에 긴밀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UAE 쪽에서 예를 들어서 고위급 인사가 와서 현역 때 만났던 그러니까 이명박 전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정호영 전 특검의 공소시효는 2달 남았다라고 합니다. 이건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검찰로서는 부담스럽겠죠. 검찰이 주도한 특검이었는데 그때 120억 비자금 나왔는데 심지어는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건은 이미 증인도 너무 많고. 그렇죠. 그 당시 사라진 돈과 관련된 계좌로 의심되는 것도 나와버렸고 수사가 반쯤은 언론에 의해서 진행됐어요.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걱정하는 거죠, 한겨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조용히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공소시효가 2달, 석 달도 안 되거든요, 이제. 2월 23일까지라고 합니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하간, 아직은 발동이 안 걸리고 있다, 이런 뉴스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특검팀의 질문에 짜증으로 일관해서요,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최 씨가 특검 질문을 끊고 말을 하면 끝까지 듣고 대답을 해라라는 증언 태도를 질책했습니다. 최 씨가 특검에게 오히려 질문을 할 때에는 오늘은 특검 질문에 증인이 대답하러 나온 자리다라면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 발언은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예, 다 부인이거나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 공판에서 인정한 건 딱 하나죠. 왜냐하면 통화 내역이 있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이요. 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2개월치밖에 거기는 없는데 어제 제출된 것은 거기 보면 2개월 동안 문자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오로지 통화만 260번 가까이 했습니다. 260번 가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날짜로 나눠보면 하루에 4번 이상 했단 말이죠. 4번 이상 했는데 생각해보면 사람이 깨있고 활동하는 시간이 한 12시간 주로, 예, 보다 보면 3시간마다 한 번씩 전화한 거예요. 하루. 매일매일, 주말도 없이. 이게 친해서 할 수 있는 통화의 주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단순히 친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어떤 업무가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이 당시에 처리하거나 논의해서 결정할 업무가 있으니까 매일 3시간 간격으로 계속 통화하죠. 하루에 4번 이상씩. 이게 어떻게 단순 안보, 3시간마다 안보가 궁금합니까? 하지만 최순실 씨는 어제 사적 대화였고 업무 관련 얘기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이건 업무 전화죠. 업무 전화. 그걸 매일 한 거, 그건 삼성 편의 결정에 가깝게 했다면, 위원회가 나서서 그거 아니지 않냐고, 예. 국방부 다시 해야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하라는 위원회 결정이, 권고사항이 나왔고요. 예. 하나만 더 하면. 네, 바른정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했습니다. 연말까지 전체 당원 투표로 합당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제안했고요. 부결되면 당대표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저희가 이제 2부, 3부 연속으로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뭐 각자 찬성파와 반대파 얘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보도를 하면서 이 합당 시도죠, 사실은. 예. 통합은 원래 같이 있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적합한 것 같고, 이건 서로 완전히 다른 당이 합당하는 거죠. 합당 시도라고 보는데, 저는 이 합당 시도의 성격 규정을 안 해줘서 저 나름대로 성격 규정을 해보자면, 성격 규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보수 재편이죠, 보수 재편. 보수를 재편하고자 하는 큰 프로젝트의 첫 부분이 실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성격 규정하는데, 왜냐하면 국민 발은 각각 39석, 11석 합치자, 그런 당대당 합당 시도, 그런 계획이라면 이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보통 합당은 몸집 부풀리기거든요. 예. 근데 11석, 39석이 지금같이 진행돼서는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단 말이죠. 오히려 거꾸로 당이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합당을 해놓고 원래 당보다 숫자가 줄어들면 합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대당 합당의 차원에서 보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있는 목적하는 뭐가 뭐냐. 보수 재편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의 일환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안철수 대표 혼자서 그런 큰 프로젝트를 다 할 수 있느냐? 없거든요. 당연히. 사실은 그런 큰 프로젝트에 포함될 사람, 저쪽에서도 유사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이해하고 안철수 대표 이해가 맞아떨어진 거다. 정책 혼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시도를 봐야 한다. 뭐, 정치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건 다만사인데, 이 만남과 헤어짐의 성격은 그렇게 보수 재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안철수 대표와 또 저쪽에서 그런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일정을 안 잡아줬대요. 안 잡아주고 대신 현 정부의 총리를 만나고 가라. 당시 현 정부라면 박근혜 정부. 당시, 예, 박근혜 정부의 그런 식으로, UAE와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해요. 예. 거기까지 제가 들은 이야기고. 그러면 이번에는 왜 갑자기 가느냐, 저쪽의 요구에 따라.
그거는 결정적인 그 사건이 뭐였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바레인에 가잖아요. 네, 그랬죠. 12월 달에.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시급한 상황이었다는 거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폭발적으로 보도되고 할 때였는데 바레인에 뜬금없이 강연을 간다고 하셨죠. 예. 그 이후로 UAE가 갑자기 여러 가지 뭐랄까요 항의를 현 정부에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하다가 그 UAE가 뭐랄까요 관계가 나빠진 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에 갔을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제가 뭐랄까요 전후 사정을 취합하다가 저의 추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 참석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위급의 만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예. 네, 12월 달이 아니고 11월 달에 갔습니다. 제가 날짜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뭔가 이간질을 했어요. 예. 뭔가 이간질을 가서 하고 그 얘기를 들은 UAE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를 들어서 다스 관심 없어요. 당연히 그게 아니라 뭔가 이간질을 한 것 같다. 예. 그리고 그 프레임에 딱 맞춰서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이라고. 예. 여기까지가 제가 추정한 겁니다. 뭔가 했습니다. 바레인에 갔을 때. 이건 제가 좀 더 취재해보고 구체적인 게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간 언론에서 보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바레인 행 전후에서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거든요. 뒤로. 그때 뭘 했어요. 뭘 했어요, 아마. 본인이 살려고 뭘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요. 네,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용 전 BBK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아직 기초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고발장 접수 뒤 2주가 되도록 하루에 3시간에 한 번씩. 본인도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는데요. 260번 가까이 한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자주가 통상의 범죄를 이거는 연애에 불타는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 만약에 연애로 3시간에 한 번씩 매일매일 이렇게 온종일 1년 내내 한다면 미친 거죠. 업무였다. 자, 다음 순요. 네, 지난 정부에서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감사원 결과보다 6배 이상 많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2,670건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민간합동 진상조사위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중간조사 결과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작품들이 또 들어가 있는데요. 최승호 MBC 사장의 다큐멘터리 자백, 장강명 작가의 소설 한국이 싫어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게 이제 국정원 아이오 정보관이 와서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진흥위에 와가지고. 예. 네, 구체적인 진술도 있습니다. 국정원 비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진상조사위 외부에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감사원 결과보다 더 많이 밝혀내고 있거든요.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국방부 무슨 용관이 통뼈입니까? 다 대한민국 내부에 있는 감시를 받아야 되는 군이라고 해서 다 빠져나가고 하면 안 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숨어서 그런 것만 조직 만든 거 있잖아요. 거기가 아니 숨겨가지고 군에 그 특성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예. 어쨌든 감사원 감사 결과보다 몇 배나 많은 숫자가 있더라. 예, 국정원이 그렇게 했다. 뉴스고요. 예. 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리얼도 있고. 자. 네, 제목만 말씀드릴까요? 제목만 해도 우리가 제목만 말하고 끝나진 않잖아요. 네. 잘 골라서 예. 하나 두 개 정도 얘기해 주세요. 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정부의 자문기구 결정이 나왔는데요. 삼성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차명 계좌 양만 4조가 넘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음으로요, 정부가 이것을 과세해야 된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것도 위원회예요. 그렇죠. 금융위는 사실상 삼성 편이었거든요. 예. 과세의 액수가 결국 금융위의 주장대로 하자면 얼마 되지도 않는 4조 4천억 전체 대상이 아니라 이었는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부 금융위가 그거 아니다. 자문기구죠, 자문기구. 예, 정부 자문기구인데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예. 결정했습니다. 이런 위원회,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당국은, 정부 당국은, 금융당국은